당신이 리차드 아니었어? 지금껏 날 속이고 그들을 도운 사람이 당신이라고? 놀란 신여진은 숨을 삼킨 채 윤성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엔 충격과 배신이 뒤섞여 있었죠. 유진 엄마.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야. 이제라도 구지석과 하나씨를 찾아가 사죄할 시간이라고. 오늘은 신여진이 구신남매를 찾아가 한 번만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처절히 애원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확히 시계가 9시를 울리자 혜성그룹 회장실 문 앞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났어요. 잠시의 정적.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감사부장 구하나입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네가 감사부장이라고? 구하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깊은 곳엔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장함이 번져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의 흔적 위에 더 씌워진 각오,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죠. 감사는 예정대로 9시에 시작됩니다. 회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숨을 겨우 삼켰어요. 이 순간이 오리란 걸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얼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표정. 영신패션 구영민 대표가 구시 남매 아버지라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기억. 13년 전 혜성그룹이 영신패션을 파산으로 몰아갔고 구영민 대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틈을 타 신여진이 그 회사를 인수했던 거예요. 그날 차창 너머 비를 맞으며 울부짖던 한 남학생. 그 아이가 구지석이었다고? 지금 눈앞에 선 구하나와 구지석.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기시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닮아있는 그 싸늘한 분노. 이 모든 게 13년 전의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다고? 설마 그가 구하나와 구지석의 아버지였다니.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해 남매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때 복도 끝에서 쏟아지는 발소리. 회장실, 재무팀, 전략기획실 그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었어요. 프린터가 계속해서 경고음처럼 울렸고 감사팀 직원들의 손은 빠르게 서류를 박스에 담고 있죠. 이건 감사가 아니야. 복수야. 윤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 중얼거렸어요. 회의실 안 구지석을 마주한 신여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희 목적이 뭐야? 원하는 게 뭐냐고. 구지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서늘한 눈빛으로 신여진을 꿰뚫었어요. 그 눈빛에는 조롱과 집요함, 그리고 끝을 향한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원한이 뭔지 보여주러 왔어요. 짧은 한마디에 신여진은 숨을 들이켰죠. 회사라도 먹겠다는 거야 뭐야? 구지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여진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다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안 돼. 심장 소리가 귀를 때리는 듯 커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뛰어들어오자 구지석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고 신여진은 혼란에 빠진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어요. 한편 윤세영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허둥지둥 사방을 뛰어다니며 수습하기에 바빴어요. 혜성호텔 불매운동이 시작됐대요. 한 직원이 외치듯 말했죠. 윤세영의 책상 위에는 연달아 뉴스 속보가 떠올랐어요. 윤세영 직장 내 갑질로 고발. 혜성그룹 불매운동 전국 확산. 혜성그룹 조카딸, 사내 직원 싸대기 논란에 SNS 불매 촉구. 직원 가방에 돈봉투 넣는 장면, 사실은 자작극. CCTV 논란 확산. 윤세영 평소 인성 문제로 악명. 내부 고발자들 추가 폭로 예고. 조카딸 형식적인 사과 영상의 여론 더 악화. 불성실한 사과에 비난 폭주. 해명 아닌 변명, 혜성 사과문에 불매 참여자 3배 증가. 이게 뭐야? 이건 전부 날 겨냥한 거잖아. 윤세영은 불안에 질려 본능적으로 손을 입가로 가져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불안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공포를 잊기 위한 마지막 본능처럼 보였죠. 손톱이 짧게 부러지며 입안에 피맛이 퍼졌지만 그녀는 멈출 줄 몰랐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 하나하나가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느껴졌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쏟아지는 전화벨 소리와 직원들의 동요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몰아갔어요. 건물 외벽엔 시민들이 붙여놓은 포스트잇과 현수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죠. 갑질 그만 사죄하라 혜성아웃. 정의는 살아있다. 가면을 벗겨라. 그리고 또 다른 회의실. 구하나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혜성의 장부를 다시 써야 해요. 숨겨진 숫자들을 전부 세상 밖으로 끌어낼 거예요. 그 눈빛엔 냉정함과 어쩌면 단호한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회의실 곳곳엔 혜성 내부의 재무자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자금 흐름도, 접대 기록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과거 기업 인수합병 내역 또한 증거자료로 정리돼 있었어요. 특히 혜성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고의적 부도, 저가인수, 인력 유출 등의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중 한 문서 앞에 멈춰선 구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서류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혜성이 어떻게 삼켜버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피해자이자 오늘 그 복수를 실현하는 감사부장이었어요. 감사팀 직원들은 각 부서장들을 불러내어 하나씩 문답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쪽엔 혜성 투어, 매각 과정 관련 서류도 놓여 있었죠. 겉보기엔 적자 사업 정리에 불과했지만 구하나는 그 속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죠. 매각 직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운영비, 비공식 자문료, 그리고 사회로 유출된 컨설팅 명목의 거액 송금들. 이 자문료 송금 내역 외 내부 결제가 누락돼 있죠. 그건 회장님 직복건이라서 따로 결제 라인을 타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그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비자금입니다. 매각을 핑계 삼아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에요. 전부 정리해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키세요. 직원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복도는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구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광펜으로 붉게줄을 그었어요. 그 손놀림은 날카롭고 단호했죠. 다시 조사하세요. 허위 보고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한참이 지나고 어두워진 저녁. 신여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택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명지가 다가왔어요. 형님, 구하나가 감사부장으로 왔다면서요. 대체 속내가 뭘까요? 이러다간 은총이까지 그년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여진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지친 것보다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시야를 무겁게 뒤덮고 있었죠. 최명지의 그 말투는 칼날처럼 예리했고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였죠. 구하나. 복수하려고 작정한 년이에요. 형님 이러다가 은총이까지 뺏기게 생겼다고요. 은총이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은총이를 세영이랑 같이 유학 보내는 게 어때요? 구하나가 혜성에 있는 이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여진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죠. 요즘 이어지는 윤세영에 대한 여론 악화, 혜성호텔 불매운동, 그리고 구하나의 파고드는 외부 감사까지 모든 것이 위태롭게 그녀를 흔들었죠. 무엇보다 그녀는 느꼈어요. 여론의 분노가 가족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아직 어린 은총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었다간 은총이에게까지 손이 뻗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엄습했어요. 신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은총이는 세영이랑 같이 유학 보내는 게 좋겠어. 자네랑 세영이가 은총이 데리고 나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해외로 나가 있도록 해. 구하나랑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해.
은총이만큼은 이 소용돌이에서 지켜야 하니까. 최명진은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여진이 은총이를 그녀들과 함께 유학 보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모든 상황이 마치 최명지의 뜻대로 굴러가는 듯 보였죠. 신여진에겐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최명지에게는 오래전부터 설계해온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은총이를 윤세영에게 입양시키려던 속셈에 한 발 다가선 셈이었죠.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묻혀있던 비리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서류 조작, 비자금, 내부 인사 청탁, 불투명한 납품 계약,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혜성의 민낯이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죠. 감사실 내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구하나는 철저한 조사로 하나하나를 조여갔어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갔고 사무실에는 냉랭한 기류가 번졌죠. 혜성투어 매각 과정에서의 자금 유출 정황, 리베이트 회계 조작, 그리고 이름 없는 차명 계좌까지 그 어떤 항목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사무실 곳곳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고 신여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손끝이 떨리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통제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떠올리게 됐어요. 한편 황진구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수십 년 몸담아온 회사가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였죠. 그는 결국 구지석을 찾아갔어요. 구본.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구지석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보면 몰라? 복수. 혜성에게 받은 것. 이제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황 부장도 곧 복수당하겠네? 아니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그 말에 황진구는 얼굴이 굳어졌고 뭔가 싸늘한 기운이 가슴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시각 윤세영도 구지석을 찾아왔어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구하나가 감사부장? 대체 언제부터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우리 한편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감사할 거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구지석은 냉소적인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윤세영. 그리고 그 시작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너야. 내 손으로 넘긴 USB?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 덕분에 우리가 뭘 먼저 터뜨릴지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 애초에 물이 새고 있는 배에 난 그냥 침몰을 조금 앞당겼을 뿐. 한편 신여진은 황진구와 장비서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실 한켠에는 감사부에서 올라온 문서들과 USB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장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감사 결과가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여진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를 끝장낼 생각이야. 구하나와 구지석 그 뒤에 리차드 한이 있어.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설득이든 협박이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수. 여기서 멈추게 할 거야. 바로 그때 감사팀 회의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외부 감사를 당장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죠.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외부 감사, 여기서 중단해주세요. 혜성호텔 불매운동의 계열사들까지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줄도산할 겁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규와 절박한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눈을 감았죠. 그 짧은 침묵 끝에 윤성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심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일단 내가 신 회장 먼저 만나볼게요. 우선 여기서 멈추고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혜성호텔 응접실. 신여진은 긴장한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 안엔 이미 윤성호가 앉아 있었고 불 꺼진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엔 이질적인 고요가 감돌았죠. 윤성호를 본 신여진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리차드 한이라는 그 존재가 윤성호라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떨리고 손끝 또한 떨리고 있었죠. 리차드 한. 구하나와 구지석 뒤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이었어? 윤성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차가운 침묵이 둘 사이를 가로질렀고
신여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지금 이 모든 복수극을 당신이 뒤에서 도운 거야? 윤성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성은 원래 내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혜성은 내가 알던 그 본질이 아니야. 당신이 기업 사냥으로 그 정체성을 흐려놨어. 나는 단지 혜성이 처음 가졌던 의미를 되찾으려는 거야. 신여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녀의 모든 기반이 바로 남편 윤성호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신여진이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자 윤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죠. 그러게 내가 여기서 멈추라고 했잖아. 은총이 키워준 은인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신여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윤성호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구하나 씨와 은총이 그리고 구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당신 아직도 기업 사냥 계속하고 있지? 그만둬. 이제 멈춰야 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해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하지만 신여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끝까지 혜성을 지킬 거고 은총이는 예정대로 유학 보낼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야. 윤성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수는 멈추지 않아.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들을 도울 거야.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신여진은 놀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이내 침묵을 깨듯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눈빛엔 혼란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날 배신하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어? 윤성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도 혜성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 신여진이 놀란 듯 눈을 들자 윤성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나도 죄가 많아. 당신의 남편으로서도 혜성의 일원으로서도 수많은 일에 눈 감고 살아왔지. 그래서 나 역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거야. 나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보여야 그들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 유진 엄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유진이 키워주셨던 원장 수녀님 얼마 전 캐나다에서 돌아오셨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 뵀어. 신여진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윤성호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더 조심스럽고 깊게 말을 이어갔죠. 그분이 유진이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알고 계실지도 몰라.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유진이를 직접 배웅했던 사람이 바로 원장 수녀님이셨거든. 그날의 기억 속에 우리가 찾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걸 제대로 파헤치려면 구하나 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신여진은 놀람과 경계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윤성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어쩌면 은총이의 도움도 필요할지 몰라. 유진이와 가장 가까웠던 아이. 아직 어리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은총이 유학도 잠시 멈추고 구하나 씨와 구지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해.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유진 엄마. 그날 밤 신여진은 혼자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유진이의 웃음소리, 은총이의 눈빛, 그리고 윤성호가 전한 수녀님의 말까지. 머릿속이 뒤엉킨 감정으로 가득 찼지만 결국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이제는 모두를 위해 진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란 걸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아침 외부 감사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두운 옷차림의 신여진이 걸어 들어왔어요. 모두가 멈춰 그녀를 바라봤고 구하나와 구지석은 눈빛을 단단히 세운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윤성호는 회의실 한켠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여진은 회의실 정중앙까지 걸어 나가더니 망설임도 없이 구하나와 구지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총이를 키워준 은인에게 제가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도요. 제 욕심이 만든 상처들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동안 제 손으로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아닌 제가 파괴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구하나 씨, 구지석 씨,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의 음성은 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진심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구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고 구지석의 눈빛도 미세하게 흔들렸죠.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여진의 무릎 꿇은 사죄가 단지 한 사람의 반성이 아닌 오래도록 덮여있던 진실들을 흔드는 시작이 되겠죠. 후회와 용서, 그리고 감춰졌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차드 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정체가 곧 세상에 드러날 차례예요. 그 순간 구하나와 구지석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지겠죠. 그리고 유진이의 뺑소니 사고. 그날의 진실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죠. 조금씩 드러나는 퍼즐 조각들, 과연 그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드라마 리뷰 콩콩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